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만원으로 장보기 28번째 추석 명절 모듬전 부치기입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마다 어머님과 하는 말, 다음부터는 한 접시만 사다 먹자. 하지만 가격 대비 양을 보면 어김없이 또 만들고 또 다음엔 사 먹자고 합니다. 우리 가족 먹을 거라 한 접시는 아쉽고 그래도 명절인데 푸짐한 게 좋죠. 그래서 만원으로 전부치기를 해봤습니다. 만원으로 동그랑땡을 응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깻잎전, 가지전, 애호박전, 좀 아쉬운 색감. 그래서 만원으로 한 판 더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역시 저는 꼬지가 빠지면 안 될 듯 합니다. 이제 재료 다 준비했으니 만들어 볼까요? 준비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그랑땡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봅니다. 우선 두부의 물기를 빼주고 두부를 으깨줍니다. 칼 뒤를 이용해서 으깨주세요. 골고루 부드럽게 으깨줍니다. 두부 한 모에 다진 돼지고기 300g을 넣어서 섞어주세요. 후추를 살짝 뿌려서 섞어줍니다. 애호박을 세척 후 썰어주세요. 애호박의 양쪽 끝은 버리지 않습니다. 가지도 세척 후 썰어줍니다. 애호박 1개, 가지 2개 준비했습니다. 가지 끝을 잘게 다져주세요. 애호박도 잘게 다져줍니다. 냉장고에 다른 채소도 있다면 썰어주는데요. 저는 쪽파와 당근을 더 썰어 주었습니다. 당근은 다져서 나눠 놓습니다. 두 번째 전 부치기에서도 사용할 거예요. 동그랑땡 재료에 모두 섞어주세요. 계란 1개 넣고 부침가루 3큰술과 소금 약간 넣어줍니다. 맛있는 동그랑땡이 되도록 골고루 섞어주세요. 두부의 수분에 따라 반죽이 달라지는데 부침가루를 조금씩 넣어 조절해 줍니다.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부침가루, 계란, 그리고 수저로 살짝 눌러서 붙이면 동그랑땡이지만 이번 추석엔 사랑을 담아서 붙여보려 합니다. 쿠키틀로 꾹꾹 눌러줍니다. 가지전과 애호박전에 동그랑땡을 넣어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전하기엔 주의사항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전에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에서는 애호박 속에 두부를 넣었었는데요. 이번 명절엔 동그랑땡을 넣어봅니다. 찍어낸 가지와 애호박도 전으로 붙이면 됩니다. 가지 속에 동그랑땡 반죽을 넘치지 않게 넣어주세요. 손바닥으로 톡톡톡 쳐주면 펴집니다. 가지전 애들이 잘 안 먹는데 이렇게 하면 잘 먹겠죠? 명절이 열흘이나 남았을 때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마트에는 벌써 명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 부쳐야 하고 갈비도 재워야 하고 잡채도 해야 하고
김치도 담아야 하고. 송편은 사 먹어야겠어요. 이번 추석에 나홀로 명절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 전 한 접시 어떠신가요? 깻잎전도 동그랑땡을 넣어봅니다. 깻잎은 낱장으로 세척한 후 물기를 말려 사용합니다. 두부 1모, 고기 300g, 애호박 1개, 가지 2개, 깻잎 30장. 계란물을 묻히기 전에 부침가루를 뿌려줍니다. 부침가루를 최대한 얇게 묻혀야 타지 않고 노릇노릇 붙여집니다. 뒤집어서 다시 부침가루를 뿌려주세요. 당근을 조금 더 넣을 걸 하는 후회가 오는데요. 붉은색이 있어야 더 맛있게 보일 텐데요. 그쵸? 계란을 준비합니다. 소금 티스푼으로 1스푼 넣어주고 잘 풀어주세요. 부침가루 뿌린 애호박과 가지를 계란물 입히고 약한 불에서 은근히 부쳐줍니다. 불 조절하지 않으면 겉은 타고 고기는 안 익을 수 있어요. 천천히 뒤집어 봅니다. 하트 어디 갔죠? 저의 사랑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다시 뒤집어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계란물을 조금 더 얇게 입혀볼까요? 계란물을 입히지 말고 붙여봅니다. 기름 넉넉하게 넣어주고 뒤집어 보면 하트가 살아납니다. 계란에 숨겨져 있던 하트가 살아났어요. 하트를 살리려면 계란물 없이 붙이는 게 더 예쁩니다. 깻잎전은 부침가루를 그냥 묻혀볼게요. 그냥 묻히면 두껍고 골고루 묻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란물도 많이 흡수합니다. 계란 없이 가루만 있는 곳도 있어요. 색깔도 점점 갈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 얇게 부침가루를 뿌려줍니다. 계란물 얇게 입혀 약한 불에서 붙여주세요. 계란물이 입혀지지 않은 곳에 살짝 발라줍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깻잎전. 익었겠지 싶을 때 하나 확인해 봅니다. 안에 고기가 익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부침가루 확실히 얇게 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노릇노릇하게 얇게 예쁘게 붙여졌죠? 만원으로 전부치기, 동그랑땡으로 만들어본 깻잎전, 가지전, 애호박전이었습니다. 뭔가 허전해서 만원으로 전부치기 한 판 더. 꼬지 빠지면 서운한 명절이죠.
모듬전 10,000원으로 장보기에 포함시키지 못한 건 이 재료들만 아껴도 10,000원입니다. 햄, 맛살, 단무지, 쪽파를 이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김밥용 햄의 길이를 기준으로 맛살과 단무지, 쪽파를 잘라주세요. 재료의 끝부분은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른 방법의 전 부치기. 꼬지에 단무지를 끼우면 느끼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시댁에서 처음 만나본 단무지 넣은 꼬지인데요. 주변 지인들께도 알려주었습니다. 꼬지만 봐도 정말 집집마다 다르더라고요. 쪽파는 한 단을 사면 좀 더 저렴하지만 쪽파 다듬는 시간과 남는 양을 생각해서 손질된 쪽파로 구입했습니다. 꼬지가 사실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전이지만 가족 모두가 너무도 좋아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꼬지 좋아하시나요? 남은 단무지도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꼬지에 맛살, 쪽파, 단무지, 쪽파, 햄을 끼워줍니다. 순서는 마음대로지만 손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만들면 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 꼬지는 이쑤시개가 딱 알맞습니다. 저는 한쪽을 나중에 가위로 잘라주었습니다. 이제 계란물 묻혀 붙여주세요. 부침가루 안 묻히고 만드는데 계란옷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꼬지도 부침가루 얇게 뿌려주고 계란옷을 입혀 붙여줍니다. 아까보다는 계란이 사라지지 않았죠. 불 조절은 약불. 천천히 붙여주세요. 남은 재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게 다져서 계란에 넣고 남겨둔 당근도 넣고 남은 부침가루도 넣어 섞어주세요. 한 수저씩 떠서 프라이팬에 알록달록 노란 전이 됩니다. 단무지도 들어가서 아삭하고 맛있어요. 약한 불에서 구워주고 뒤집어서 구워주고 앞에 애호박과 가지아트도 계란물 입혀서 구워도 되는데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간식으로 먹었어요. 꼬지와 야채전 완성! 10,000원으로 전부치기 2가지 모듬전 만들어 봤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